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별의별 교육연구소 참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대성 쌤이 갈수록 이제 진행 멘트에 욕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야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커피숍에 왔는데요. 제가 가본 커피숍 중에 제일 큰 커피숍 같아요. 그 대형 빌딩에 1층과 1층 로비 전체가 커피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굉장히 다양한 공간과 좌석으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이렇게 지금 이 공간이 조금 좋은 점들이 눈에 보여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대형 빌딩에 이렇게 버려지는 공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1층 로비 공간 같은 경우는 그냥 경비원만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도서관처럼 책도 꽂고, 그다음에 이게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가 있는 것처럼 이런 복도 중간중간까지도 의자랑 책상을 놔서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좀 비접촉을 원하는 이런 손님들에게도 이렇게 좀 여유로운 사회적 거리를 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성 쌤이 이게 너무 갑자기 저희가 또 방송을 시작하게 돼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대형 업무용 빌딩인데 사실은 1층, 2층이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요원, 진행 요원이나 또 용역 업체 직원들만 이제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 빌딩은 그 공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피숍으로, 카페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제 키즈 카페처럼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공간, 또 다른 공간은 또 몇 가지 빵들과 함께 이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떤 곳은 또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희가 2층에 올라왔는데 이 2층은 마치 이제 굉장히 분위기 좋은 서점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창가로는 또 편안하게 누워서 휴양지 호텔처럼 된 좌석도 보이고요. 참 여기 오니까 예. 정말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오늘 처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대성 쌤이랑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었죠. 오늘 예. 주제는 뭐죠? 지금 교육의 위기라고 하죠.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학생들 또 가족분들이 이렇게 모일 공간이 없는데, 사실 도서관도 문 닫아 있고 학교도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카페에 많은 가족들이 모이고 있는데, 학교 공간 지금을 이렇게 사실은 카페가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편안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커피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층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성인들, 그리고 직장인들로 보이는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또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선생, 예.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간인데 지금 이제 방송으로도 여기 이제 이렇게 소리들이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소리들이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즘 시대는 약간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생활을 좀 보호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상충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라는 공간이 약간 모순되는 그런 감정들을 잘 충족해주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성쌤은 카페에 왔는데 카페 분위기에 지금 젖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편안하게 말씀을 이제 해주셔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사무실에서는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업무용 계획서나 뭐 이렇게 경직된 글만 쓰다가 글을 쓰려니까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음악도 들으면서 커피 향도 맡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글을 쓰니까 편안하게 써지더라고요. 저같이 이제 하물며 저 같은 이제 기성세대도 그럴지인데, 요즘 학생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또 소음과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혼자 하는 공부였다면
이제는 관계 맺음, 그리고 함께하는 공부, 협업. 이제 우리 학교의 과제들도 프로젝트 학습이나 이런 협업 과제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많이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험생들도 이런 곳에서 공부가 될까요? 집중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한번 그 스터디 카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성인 중에서도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이 저희가 어릴 때는 예전에는 뭐 도서관에 약간은 단절돼 있고 고립돼 있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자유롭게 약간 개방돼 있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그런 공부 모습도 함께 이렇게 느끼면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승 쌤이 이제 여기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점점 이렇게 여유가 생기시고 풀어지고 있는데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을지언정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공부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협업이라든지 또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떤 소통이 필요한 공간으로서 카페가 의미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한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러니까 수험생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단순 암기를 중심에 이제 어떤 공부를 했다라면 요즘은 조금 열린 사고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형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같은 경우는 문제 기반 학습 그리고 이제 문제를 중심에 어떤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와 목표를 갖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될 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저희 요런 카페들 이제 스터디 카페는 이런 카페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한가요? 그 스터디 카페를 제가 이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학교 공간하고 다른 점이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이 스터디 카페에서는 요즘 무인 스터디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내 행동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와서 공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이렇게 뭐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보기 어려웠던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에 학교들을 많이 다녀보면은 진짜 이런 카페에 못지않게 분위기가 좋은 이제 커피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쉬운 점은 우리 대선생님이 말한 학습자의 주도성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와서 누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른들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조성된 공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대선생님이 앞서서 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이 스터디 카페하고 그리고 이런 카페하고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내 도서관이나 학교 내 학습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목적은 어떤 개인의 학습이든 협업이든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이런 자발성이 가득한 그리고 관계 맺음이 가득한 커피숍처럼 이렇게 바꾸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셔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방문했던 학교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교실 7개 칸을 합쳐서 이렇게 넓은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도서관에 근데 콩주머니로 이렇게 아이들이 누워서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이렇게 큰 테이블, 저희 학교는 되게 작은 테이블 위주인데 상당히 널쩍한 테이블이 있어서 여러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앉을 수 있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학교 교실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을 좀 깨버리고 요즘에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학교에 유후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통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한 가지씩 말씀하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조금 더 창의성이 나올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공간 혁신이라고 하죠. 예. 그러죠. 저희가 김경희 교수님과 그때 책 리뷰를 했던 그런 곳에 있었던 창의적인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창의적인 공간을 디자인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요즘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시 감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OECD에서 뭐 2030 프로젝트 이런 걸 보면은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하고 자율성을 강조하고 주도성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 도서관 운영을 학생 자치회에 한번 맡겨보는 거 어떨까.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님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맡기면 관리가 안 된다, 지저분해질 거다 이런 게 우리 있는데 대성 쌤이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늘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피고등학교 자사고입니다. 근데 자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저 같은 경우 선입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의 학업을 그리고 어떤 지식 위주의 공부를 강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실제로 방문해 보니까 완전히 틀렸거든요. 갑자기 복도 한 공간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앉아서 책을 읽거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책상인데 학생들의 시야각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았는데 우리 대성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공간들의 관리나 어떤 사용을 학생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가능할까요? 제 개인적인 교사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반죽되지 않는 약간 형태가 만들어지는 반죽과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냐가 그 아이들의 형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제가 뭐 3학년 개인의 교육 철학은 좋은데 예. 이제 한번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물론 가능하다. 거꾸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가장 순수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누구보다 잘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사회성을 키우는 공간이거든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시민으로서 시민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데 이제 제가 근무했었던 이제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교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감 선생님인데 어떤 빈 공간을 학생들이 자율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1층에는 학생들이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2층은 이렇게 뱀처럼 생긴 굉장히 특색 있는 책상들을 배치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교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교감 선생님 이 책상이 이렇게 재미있고 창의적인 건 좋은데 학생들이 여기서 장난치고 장난치다가 다치면 어떨까요? 이런 걱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께서는 물론 그런 시기도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지원을 해준다라면 학생들이 이 본래의 목적을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만든 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자율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 자율 동아리 학생들이 자발성을 갖고 정말 그 공간을 관리하고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게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좀 실패 사례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려웠던 상황이나 실패 사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정을 짓겠습니다. 조건은 학교 내 공간을 학생들이 자율성을 갖고 이용했을 때 이제 제한적인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뭐 제가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근데 그런 사례가 떠올리진 않고요. 근데 단지 한 가지가 근데 저희 학교마다 근데 공간 혁신이 아주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공간 혁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2층짜리 이렇게 다락방을 만든다든지 뭐 미끄럼틀을 만드는 형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들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공간 형성에 참여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공간에 대한 흥미를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 때 그 아이들이랑 또 새로 신입생들의 공간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조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혁신도 잘못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어떤 학교 내에 어떤 소통과 수기 과정 그리고 이제 민주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담당 부장님 한 명의 이제 계획하에 나온다라면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정 업체에 의존한 설계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을 고려하진, 그리고 창의적인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의사가 또 학생들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됐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많이 주제에서 조금 돌아 나갔는데, 이제 지금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 혁신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조금 우리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하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는 참 쉬는 시간에 물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신체 활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정답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어쩔 때 보면 약간 불편한 공간이 되기도 해요. 예, 예. 교실이라는 공간에 점심시간을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제 책을 읽거나 자율적인 활동을 하기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학교 내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저희가 교실을 카페처럼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계 기업 구글이라든가 이 외국계 기업들 보면은 이런 지정 자석대가 아니라 이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그 자리를 맡으면 그 자리는 물론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 배치를 상황에 따라 혹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의 공간도 사실은 되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이고 약간 이렇게 제한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자율성을 좀 부여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공간에 대한 자율성은 이제 저희가 우리 앞서서 얘기했으니까 조금 이제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과정의 모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교실이 지겨운 공간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카페에서는 소통하고, 카페에서는 협업하고, 카페에서는 공부하는데 교실이라는 공간을 학생들이 답답해하고 종이 치면 신나게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을 카페에서 공부하듯이 바꿀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대성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시간이 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에서 공부한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수업 진행 방식,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수업 기법, 방법들 측면에서. 수업 기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법이라기보다는 좀 방법. 우선은 저희 교실 공간을 보면은 되게 좁아요. 그게 그러니까 잠시만요. 근데 그게 경제성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생기는 학교들은 더 좁아요.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실이 너무 좁으니까 책상 놓고 기본적인 기자재 놓으면 아이들은 진짜 한 평도 안 되는 한 뼘만한 공간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교실 칸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여백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카페가 좋은 점은 저희 천장을 보세요. 천장도 넓고 옆을 봐도 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교실은 다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참 이제 좋아요. 이상적인 말씀이시고 참 좋은데 새로 생기는 학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에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공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공간 혁신, 창의적으로 접근하자는 측면에서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습자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수업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